안녕하세요. 울티마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라조인 핸스 야매 매크로 강좌 1편인데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매크로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시면 엄청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너만 재밌겠지. 어쨌든 라조인 핸스 매크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조인 핸스 매크로를 짜기 위해서 라조인 핸스 스크립트 창에서 위키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를 짜는데 도움을 주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밑으로 내리시면 스크립트 부분에 라조인은 매크로 명령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들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보들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훑어볼 건데요. 보면서 한번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어 데이터와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접속한 캐릭터의 정보와 기능을 써먹을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충 보면 휘치는 캐릭터의 현재 체력이고요. 히치맥스는 캐릭터의 최대 체력, 스트렝스는 힘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쓰는 방식은 플레이어점을 찍고 쓰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파이썬만 할 줄 알아서 파이썬 기반으로 매크로 짤게요. 프린트라는 건 결과값을 출력하는 건데 한번 플레이점 히치와 히치맥스를 넣고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점점점 부분부터 점점점 부분은 그냥 메모해 놓은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플레이를 눌러 재생을 해보시면 왼쪽 하단에 127이라는 숫자가 2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이게 내 캐릭터의 체력과 최대 체력 값이 출력된 것이죠. 이렇게 체력을 깎아놓으면 체력이 떨어진 값이 출력되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머시기를 통해 내 캐릭터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키 사이트에 플레이어 데이터들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이 플레이어 버프 존재 유무 확인 명령어를 가져와서 한번 간단하게 매크로를 짜보도록 할까요? 플레이어.exist를 복사해서 붙여놓게 했어요. 가로 안에 스트링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문자열을 넣어달라고 하는 건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써서 넣어주셔야 해요. 그럼 펜파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이트 밑에 보시면 어떤 버프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ifnot을 넣어서 만약 내가 펜파폼을 안 했다면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파이썬 if 구문 뒤에는 반드시 쌍점 찍어줘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다음은 들여쓰기 해주시고 내가 펜파폼이 안 되어 있다면 펜파폼 마법을 써야겠죠? 마법을 쓰기 위해선 스펠스 명령어를 써주는데 이건 위키에서 캐스트 기능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또 보도록 하죠. 가로 안에는 마법 이름, 쓸 대상, 시전 기다리는 시간을 넣어달라고 하니 넣어줍시다. 하지만 펜파폼 같은 경우는 타겟팅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재생을 해보면 내 버프창에 펜파폼이 없기 때문에 펜파폼을 시전하는 모습이에요. else까지 넣어서 만약 펜파폼이 되었다면 이미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해보죠. 플레이어 헤드 메시지를 쓰시면 캐릭터 머리 위에 채팅이 뜨도록 할 수 있어요. 55는 채팅 색깔 값이고 뒤에는 띄워줄 채팅을 넣어줍시다. 재생을 하면 펜파폼 버프가 없기 때문에 마법을 시전하고요. 펜파폼이 되었다면 메시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 또 다른 걸 만들어 봤는데요. while 구문을 넣어 반복문으로 만든 후에 만약 내 캐릭터 체력이 최대 체력 90% 미치면 나에게 힐 마법을 쓰고 아니면 가만히 있게 만들어 봤어요. 재생을 하면 피가 90% 찰 때까지 힐하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 정보들을 가져오는 플레이어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른 명령어들도 써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싫은데? 다음은 캐스트 기능을 한번 볼까요? 캐스트 기능은 말 그대로 모든 마법들을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메저리, 기사도, 스프리빙, 마스터리 등으로 나눠져 있네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알아서 잘 넣으시면 되겠죠? 캐스트 기능은 다 똑같으니 한번 명령어 쭉 보시고 넘어가도록 해요.
다음은 모바일과 아이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바일은 말 그대로 플레이어나 NPC, 몬스터 같은 애들을 뜻하는 거고요. 아이템은 가방 속에 있는 아이템들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그냥 모바일과 모바일즈가 있는데요. 그냥 모바일은 하나의 대상이 정해지면 그 대상의 속성을 가져오는 것 같고, 모바일즈는 모바일들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템과 아이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S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도록 해요. 모바일즈에서 설정하여 원하는 대상을 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잘 모르겠고 타겟팅을 이용해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테스트라는 타겟팅 네임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타겟팅할 대상의 평판, NPC인지 사람인지 몹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성질 같은 것인데 저는 옐로우에만 체크해 줄게요. 다음은 여기 셀렉터, 선택 방법인데 가까운 순으로 정하는 니얼리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타겟팅 대상의 인식 거리인데 최대 거리만 1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시다. 그 다음 타겟에 있는 명령어인 getTarget from list에서 아까 지정해줬던 테스트 이름을 가져오고 이걸로 간단한 매크로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 맨 윗줄을 보시면 아까 설정해준 테스트 타겟에서 잡힌 대상을 타겟이라고 해주고요. 그 아랫줄은 만약 타겟이 논이 아니라면인데 이때 논은 없다는 뜻이고 느낌표 부등호는 같지 않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없지 않다면이 되겠죠? 다음은 모바일즈 기능 중 메시지를 띄우는 명령어를 쓰고 가로 안에 대상, 글씨 색깔, 띄울 메시지를 적도록 하고요. 그리고 라조인은에 멈추는 시간, 퍼즈 값을 넣기 위해선 미스크를 붙여줘서 넣어줘야 한답니다. 미셀레니어스 기능에 퍼즈 값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미셀레니어스는 다양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while 구문을 넣어 반복하도록 설정해주고요. true는 참임으로 실행해준다는 의미죠. 다음 또 else 구문을 넣어서 타겟이 없다면 내 캐릭터에 타겟이 없다고 메시지가 뜨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10타일 이내에 옐로우 대상이 있다면 타겟이라고 정한다. 타겟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메시지 띄우고 없다면 내 캐릭터에 메시지를 띄운다 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니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타겟에 메시지가 뜨네요. 없을 땐 제 캐릭터 위에 뜨고요. 이걸 이용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공격하거나 마법을 쏘거나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다음은 아이템즈의 기능들을 볼까요? 아이템즈 기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Find by ID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즈 써주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기능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하셔도 좋고요. 저는 아이디, 그래픽본으로 물건을 찾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스펙트 앤 타이틀, 오브젝트 검사기를 이용해 아케인 구슬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아이템에 관련된 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아이템 아이디 번호를 따줍니다. 그 다음 여기 아이템 아이디에 넣고요. 다음은 색상인데 아이템 색상이 뭐든 상관없기 때문에 -1 값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찾을 가방을 넣어주는 건데 제 가방이니까 내 캐릭터 백팩 시리얼을 넣어줍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건 백팩과 시리얼의 앞글자 대문자를 꼭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가방 지정할 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 if not을 넣어 만약 아케인 구슬을 가방 안에서 찾지 못했다면 으로 만들어주고요. 아케인 구슬이 없으니 아케인 서클 마법을 시전해야겠죠? 아까 배웠던 스펠즈 위빙을 이용해 아케인 서클 마법을 쓰도록 해줍니다. 대기시간 1.5초 추가해줬고요. else 구문을 넣어 아케인 구슬이 있다면 이미 됐다고 메시지를 띄워줄게요. while 구문을 넣어 반복하게 해주고요. 다음 밑에다가 한 줄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인 구슬을 발견했다면 그걸 아케인이라고 정해주고 아이템즈 기능 중에 move on ground라 해서 땅으로 떨궈주는 명령어를 써보도록 하죠. 움직일 대상, 개수, 위치 X, Y, Z 값을 넣어달라고 하죠.
가방에 있는 아케인 구슬을 옮길 거고요. 양은 뭐 상관없으니 -1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좌표값들은 내 캐릭터 좌표값 기준으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내 캐릭터의 좌표값 X에서 -1 값을 뺀 좌표 Y 값은 캐릭터 Y 값과 같게 해주고요. Z 값은 -1로 상관없게 해줍니다. 그 말은 즉슨 내 캐릭터가 서 있는 좌표에서 X 값만 -1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아케인 구슬이 없지 않다면까지 위에 넣어줄게요. 매크로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아케인 구슬이 없으면 아케인 마법을 시전하고 가방 속에 발견이 된다면 메시지를 띄우고 아케인 구슬을 땅에다 옮겨라 입니다. 그럼 재생을 해보도록 할까요? 구슬의 유무에 따라 아케인 마법을 시전하고 버리고를 계속 반복하죠. 무한의 루프에 빠졌구만. 아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 또 아이템 주 기능 중에 유즈 아이템 바이 아이디도 있더라고요. 하프의 아이템 아이디를 따서 넣어주면 알아서 가방 속에 있는 하프를 찾아서 켜주고요. 근데 만약 하프가 가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건 어떻게 칠까요? 그럴 땐 이렇게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쓰셔서 컨테이너 값에 -1로 해주시면 밖에 있는 것도 찾는답니다. 하프 아이디 모양의 아이템을 찾았다면 하프로 정하고 하프를 사용한다. 그 하프에 메시지를 띄우고 1.5초 쉰다. 재생하면 이렇게 앞에 놓은 하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템 주 기능 중에 백팩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세는 기능을 써보도록 할까요? 아이템 줍점 백팩 카운트를 써주고요. 가로 안에 앞에는 아이템 아이디, 색상 순으로 넣어줍니다. 색상은 상관없이 일단 -1로 해줄게요. 이걸 프린트로 출력해보면 가방 안에 있는 하프의 개수가 나오겠죠? 가방에 하프가 1개 있기 때문에 숫자 1이 출력됐고요. 내 캐릭터 머리 위에 메시지를 띄워줄 건데 하프가 몇 개 있는지 출력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를 중괄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주고 점포맷 하시고 가로 안에 넣으면 앞에 중괄호에 들어가게 되죠. 하프의 개수를 센 것을 하프 어마운트라고 정해주고 이걸 포맷 괄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의 개수를 넣어줬고요. 그럼 중괄호에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죠. 재생을 해보시면 하프 1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럼 한번 하프를 사서 다시 재생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가방에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조이는 야매 강좌 1편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선 실전에서 쓰는 매크로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